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무기를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곤 합니다. 다양한 무기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며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지만 현재 가장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인정받고 있는 무기는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를 선두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군사 강국들이 앞다투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신개념 미사일 기술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광역마하수 초고속 비행체 운용성 확장을 위한 추진기관 핵심 기술이라는 제목의 핵심 기술 과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광역마하수라는 낯선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게 과연 무슨 기술인가 싶은데요. 광역마하수란 단 한 개의 엔진으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아음속에서부터 극초음속까지 넘나드는 게 가능한 엔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으로는 마하 이 정도가 한계이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이 바로 램제트 엔진인데요. 터보팬을 돌려 공기를 압축하여 추진력을 높이는 터보팬 엔진과 다르게 램제트 엔진은 음속으로 비행할 때 엔진 전면에서 아음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공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마하 5초음속의 영역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윗단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경우 빨아들이는 공기도 초음속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비행체를 초음속을 넘어 마하 10 극초음속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광역마하수 엔진은 단 하나의 엔진에서 램제트에서 스크램제트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복합 램제트 엔진이라는 것이죠. 이 기술을 통해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까지 지속적인 고속 비행을 수행하면서 적이 요격하기 어려운 적어도 비행까지 수행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격이 불가능한 속도로 방공망을 회피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순항 미사일의 강점까지 합쳐지며 그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항속거리와 위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엔진 재점화 기술도 이번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재점화 기술이란 발사된 미사일의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속도와 연료 사용량을 조절하는 기술로 한 번 엔진을 점화하면 연료를 다 쏟아 내버리는 기존 미사일들과 다르게 추진, 활공, 추진 단계를 반복할 수 있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도 구현하지 못한 기술로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지르콘 미사일을 훨씬 뛰어넘는 스펙을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 아직 상세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모건 미사일의 직경이 70cm 후반으로 직경이 60cm인 지르콘보다 연료 탑재량과 탄두 중량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1000km 수준인 지르콘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에 착수한 엔진 재점화 기술과 가변 기동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말 그대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최강의 공격 무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지르콘 미사일의 개발은 거의 완성에 다다른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즉 현재 조립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앞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엔진 개량을 위한 핵심 기술 과제를 공고했다는 사실에서 앞선 단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결국 포기했었던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국에서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에 가장 기겁한 곳은 역시 중국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956km인데 1000km가 훌쩍 넘고 현재로선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머리를 날릴 수도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중국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중국은 조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구축함을 마치 붕어빵 찍듯이 뽑아내며 무서운 기세로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최신형 구축함 052D형 15척이 한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전투함 수만으로는 이미 미국마저 추월한 중국 해군은 지난해만 총 29척의 함선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하며 해군 전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순한 선박수로는 중국 해군에 견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세 척이나 되는 중국 항공모함까지 등장하며 자칫 중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한국의 무역로가 틀어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점점 좁혀오는 중국 해군의 포위망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비대칭 전력이 바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마하 3에서 4의 속도로 비행하며 약 5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은 지난 2021년 9월 개발에 성공해 2022년 2월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면을 스치듯이 날아가는 시스키밍 방식까지 적용하여 요격 난이도는 이전 세대의 대함미사일과 비할 바가 아니죠. 게다가 한국은 이보다 2배 이상 빠르고 2배 이상 멀리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지스함을 보유한 미 해군조차 아직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지금, 그보다 훨씬 방공 능력이 떨어지는 중국 해군이 마하 9의 속도로 날아드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막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함선을 뽑아낸다 하더라도 미사일 한 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죠. 초음속 미사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등장은 한반도를 넘어 한반도 주변 1000km 바다를 접근 불가 구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완성된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개발되어 지상과 해상, 공중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될 예정입니다. 곧 전력화가 진행될 KF-21의 무장 목록에도 극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6월 공대지 미사일을 위한 공중발사 추진 활공체 핵심 기술 공고가 올라왔었는데 해당 공고문의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서 우리 군이 극초음속 무기를 공중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F-21을 위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2030년대 초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KF-21 블록3의 개발 완료와 맞물리는 시기로 내부 무장창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되어 있을 KF-21의 주무장으로 탑재될 계획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조합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 연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엔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뿐만이 아닌 방어하기 위한 기술 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기 개발사가 언제나 그래왔듯 새로운 최강의 창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방패를 개발하기 위해 군사 선진국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최강의 창과 이를 막을 방패를 동시에 가지겠다는 일념으로 요격 기술 역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11일 극초음속으로 급강화하는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미사일이나 레이더 위협 신호를 탐지하는 2차원 방향 탐지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요격이 어려운 이유는 미사일이 공중에서 극초음속으로 급강화하며 날아들기에 기존의 미사일 방공체계로는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ADD는 위협 신호의 방위각만을 측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고가까지 2차원 방향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공중에서 발생하는 적 위협 신호도 찾아내 함정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기술을 함정용 동안 마스트 모형에서 시험한 결과 기존 장치보다 동시 신호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고 탐지 주파수와 탐지 거리가 눈에 띄게 증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2차원 방향 탐지 장치는 내년 한번함 건조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에 최초로 탑재되어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3, LSAM-2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시위즈2까지 완성된다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그리고 신빙성은 낮지만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우기고 있는 화성8형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의 무기를 개발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것과 다르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모든 국가들에게 미지의 영역이기에 순전히 대한민국의 힘으로만 헤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는 그 미국조차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국판 극초음속 미사일은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을 내놓으며 개발이 척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미사일 기술력에 있어 여타 강대국들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를 양손에 들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연구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을 방산여군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